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나눌 아주 작은 책을 가지고 온 저는 박찬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바로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 그림책으로 발매된 이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글과 그림으로 다양하게 읽혀진 아주 간단한 내용과 짧은 분량의 책이지만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매력은 어린 시절 읽었을 때, 그리고 자라면서 읽었을 때, 나이를 아주 많이 먹고 읽었을 때 서로 다른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읽혀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나무가 있었고 나무가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소년에게 놀이터가 되어 주었고 쉼터가 되어 주었고 그런 나무를 소년 역시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이 나이를 먹으며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런 소년에게 나무는 얘야, 이전처럼 그네도 타고 그늘에서 쉬며 즐겁게 지내자고 이야기하지만 소년은 이제 자신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커서 그런 것보다 물건을 사고 신나게 놀고 싶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따다 팔아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하며 자신의 열매를 주었고 그런 소년을 바라보며 행복해 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소년은 오랜 시간 나무를 찾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다시 소년에게 얘야, 내 줄기를 타고 올라와 그네도 타고 즐겁게 지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무에게 소년은 난 이제 너무 바쁘다며 그런 것보다 따뜻하게 지낼 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줄 수 없은 나무는 내 가지를 베어다 집을 지으라고 하며 또다시 자신의 가지를 주었고 그런 소년을 보면서 여전히 행복해합니다. 떠나간 소년은 또다시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불쑥 또 나무를 찾아오게 됩니다. 얘야,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놀자 하며 소년을 불렀지만 소년은 이제 나는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배나 한 척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배를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 소년에게 나무는 또다시 자신의 줄기를 베어 배를 만들고 멀리 떠나갈 수 있게 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줄기를 내어줍니다. 소년은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버렸고 그런 소년을 보며 나무는 행복했지만 사실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소년이 돌아오지만 나무는 소년에게 얘야, 너에게 다 줘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이 밑둥만 남아버린 늙은 나무일 뿐이야.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나무에게 소년은 이제 자신도 필요한 게 없고 그저 편히 앉아서 쉴 곳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소년을 보며 나무는 늙어버린 자신의 밑둥만 남은 몸을 있는 힘을 다해 펼치며 그곳에서 소년이 앉아 쉴 수 있게 합니다. 그런 소년을 바라보며 나무는 행복했다고 하며 아주 단순하고 반복되는 짧은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나무의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는 않으신지요? 5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었을까? 그런 나무는 정말 행복할까? 왜 소년은 어릴 때는 그렇다 쳐도 자꾸만 나이를 먹어서도 나무를 찾아와서 다 빼앗아가 버렸을까? 먼저 나무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야기의 처음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는 아이를 사랑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지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줄 만큼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사 속에서 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는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과 함께하길 원하며 늘 자신 곁에 있는 그 모습에 아이를 사랑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나무는 늘 아이일 때처럼 그네도 타고 나무도 오르며 그렇게 지내길 원합니다. 그런 아이를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것을 준다면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반면 나무는 늘 행복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줄기를 주고 밑둥만 남게 되며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나무는 행복했다기보다 행복해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소년을 보면서 그것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고 그 소년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기보다는 그 소년이 행복함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소년에게 모든 것을 준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복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초라한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나무가 또 필요한 것을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나무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아이는 나무를 다시 찾았을까? 나무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는 나무를 여전히 사랑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마 아이의 사랑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나무에 너무나 의존하며 어린 시절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주지 않았다 해도 아마 그 아이는 다시 나무를 찾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늘에 앉아서 쉬며 정말 나무를 사랑했던 시절을 그때서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고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이 나무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자신의 건강마저도 뒤로 한 채 오로지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이 나의 행복이라 여기며 몸을 깎아가며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 노인이 된 아이를 여전히 내 기억 속의 아이인 것처럼 여기며 그리고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필요한 것을 주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더 주려는 그 모습,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사실은 가만히 두어도 아마 잘 해나갈 수 있는 아이들을 여전히 품에 안고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며 아이들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 짧은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를 향한 사랑을 점검하고 또 부모님의 조건 없는 헌신과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더욱 키울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